자, 포스코 케미칼인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로 압축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음, 너무 2차 전지를 많이 확장을 해놔서 좀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오늘 변동성이 커진 장에는 낭패를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일단 첨보나 금양이 더 가볍기 때문에 또 빠르게 치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로 놓고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 가격 대비 1% 정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LG화학도 이 가격 대비 한 1% 정도. 그리고 정리를 해서 이동하자. LNF 현재가 23만 7천 원에 정리해서 LG화학 및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을 하자. 응?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쪽으로 압축을 한다. 우리는 기존에도 1차 LG화학, 2차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3차를 LNF를 가지고 왔는데 LNF 28만 원에 정리 잘한 거를 재편입을 하고 지금 낭패를 본 거죠. 어찌됐건 이제 그때 기준에 뭐 종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준에 정리해서 압축을 하셨다면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뭐 소폭입니다만, 그리고 금양의 기준에서도 5만 300원 기준이었는데 지금 47,850원이니까, 그리고 첨보의 경우도 25만 4,500원에서 지금 24만 2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설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잘, 그리고 다행스럽게 옥돌정 선생님 손절하시고 옮겨가시고, 또 옥돌정 선생님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뭐 한정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편입을 잘 하셨는데, 한정기술의 윤정도는 오히려 교육용 문자를 더 늦게 보내드려서 1% 편입하신 분들이 낭패를 보시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일단은 되돌릴 때 2% 편입할지 아니면 손절로 마무리를 칠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이건 어제군요. 오늘 기준 더존비지온도 어제 5% 편입되고 16%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검색기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나왔고, 한정기술 71,900원에 오픈이 되고 16%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고점이 79,900원까지 갔습니다. 8,000원 올랐어요. SPG는 뭐 12%에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섰었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압축을 하는 그 기준에 지금 아쉽게도 좀 더 좋은 가격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저점에서 추가 편입을 바닥에서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24만 8천원, 9천원 뭐 이렇게 놓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못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별화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은 차별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꼬리 달고 돌리고 있습니다. 잘. 그러니까 오늘 만기일의 영향으로 평상시 변동이 컸던 쪽에 청산 물량과 그다음에 롤오버 물량이 겹쳐진 거죠. 특히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 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휘청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출하가 된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두 종목의 매수를 둘 다 설정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LG화학과 70만 9천원 기준의 LG화학과 5% 추가 20% 편입, 이렇게 강하게 가는 이유가 지금 일본은요 참, 일본은 어제도 플러스고 오늘도 플러스예요. 아니 무슨 놈의 시황을 그따구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시황이 뭐라고 나와요? 시황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긴축에 대한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받았다며 어제 1.2% 이상, 무슨 이상한 헛소리냐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어요? 이런 뻥쟁이들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미국이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으면 기술주가 폭락을 했어야죠. 그리고 일본도 동반적으로 조정받았어야죠. 어제 일본 플러스야. 오늘도 0.6 플러스예요. 뭔 헛소리들이야. 오늘도 미국장은 나스닥이 0.4 강세로 마감됐고 다우가 0.18 마이너스예요. 근데 무슨 긴축이야. 아유 진짜 확.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죠. 그럼 또 수출입 동향 얘기해.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 정정 불안 때문에 디커플링이 나와 있는데 1월 이후에 심하다. 유럽은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다. 그런 상황에서 왜 공포감을 갖느냐? 그럼 우선순위로 진입할 부분이 우린 주력주의 기준. 장이 흔들 때마다 윤정두가 다시 개몽해드리고 LG전자 같은 종목을 편입하고 현대차를 편입해서 우리 비중을 맞춰놔야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놔야죠. 3월달 비중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종목군들도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2차 전지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결국은 3.2%의 강세입니다. 시장은 지금 0.5% 수준인데 우리는 3.5% 수익이에요. 3.2%. 종목별로는 이 수익이에요. 그리고 LNF 잘라내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놨기 때문에 손실도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SM도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결론은 정신만 우리가 바짝 챙기면 돼요. 좀 위축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전일 대비 오늘의 시세를 보세요. 우리가 새로 가입하신 분들을 다 일일이 그 입맛을 맞춰드릴 수 없잖아. 나 오늘 가입하자마자 매수했는데 박살났어. 나 어제 가입했는데 오늘 왜 변동이 이렇게 커? 왜?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나마도 안정적인데? 그러지 않나요? LG화학 안 빠졌고 뭐 LG전자 이 정도면 양호하고 DB하이텍 어제 19% 폭등 이후에 눌림폭이 좀 확장돼서 짜증스럽긴 하지만 걱정 없고 그죠? 거기에 LG화학의 매수의 기준을 잡는 거는 과도하다. 어제 수급이나 오늘 수급 대비 과도하다. 그리고 꼬리 달고 일단은 돌렸다. 평상시대로 한다면 우리는 1%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죠? 그래서 LG화학의 기준의 설정 범위 70만 9천 원에 70만 위에서 내일 또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근데 내일 조정받을 확률과 오를 확률 어느 게 세요? 확률로만 따진다면 오를 확률이 제가 볼 땐 99%입니다. 왜? 우리는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랠리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지금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디커플링 상황이 해소가 될 위치다. 만기일의 불확실성 부분이 끝나고 나면 뭐 그러면은 자체적인 흐름 미국이 빠지든 유럽이 빠지든 일본이 빠지든 우리는 그간 디커플링 상태 너무 과하게 조정폭에 놓여져 있었으니 우리는 오히려 강한 지수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지수를 견인하는 쪽은 누가 견인해요? 누가 견인합니까? LG화학이 하겠지. 왜? 얘는 2차 전지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데 그 중에 실적도 놓고 본단 말이에요. 화학업종의 실적 장난 아니죠. 어? 화학업종 실적이 나빠요? 좋단 말이에요. 금리를 급격히 올리든 말든 또 기초소재 부분에서의 기준, 또 이슈. 그러니까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삼성 SDI가 얼마큼 돌릴지 모르겠는데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 6천억 차이뿐이 안 났죠. 그 정도면 다시 LG화학이 올라설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LG화학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 주도주로서의 비중 우리 아까 보여드린 3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15% 채울 수 있다. 백두상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나요? 제로 베이스니까 포트폴리오 기준 잡아달라고. 오전장에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린 것도 공지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공지에 제가 아까 날짜를 8일 날로 잘못 올려놨는데 9일입니다. 날짜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9일 날짜인 거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그리고 3월달 포트폴리오를 우리 이제 그 직원분들이 식사하셨는데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는 매일 10시 그리고 가급적이면 1시간 간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업무가 많고 뭘 한다 할지라도 못할 만큼 업무 주는 거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해서 올려주십시오. 우리 방송 갖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LG전자 편입 나갈 겁니다. 눌려있을 때 편입해야죠. 언제 하겠어요? 다 돌리면 편입할까? 이왕이면 빨간불에? 오케이. 그럼 빨간불에 편입합시다. 그래서 LG전자, LG화학 다 들어갑니다.
만기일에 그 청산 물량들 일정 범위 소진이 된 것 같고, 뭐 다시금 뭐 시장 상황을 재차 제대로 확인해서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롤오버 물량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마감 동시 효과에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최근에 과하게 눌렸거나 수급과 함께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과도하게 조정을 줬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또 다 되돌릴 수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건데, 이왕이면 25만 원 미만에서 좀 설정을 하고 싶은데, 이 영상 찍다 보면은 안 내려오고 해요. 일단 LG전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전자 뭐 어느 가격이든 불편하지 않으니까 LG전자의 기준 가격 11만 7,800원. 이것도 높게 잡아준 거지. 우리 단가가 1월 이후에 지금 40% 이상 활등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편입 기준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종목별로 아름아름 다 돌리고 있어요. 낙폭이 심했던 종목 오늘 기준에.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무너지거나 끝장났다 하면 포스코 케미칼 안 샀겠죠. 근데 왜 압축을 하느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옥석 가리기 기준에서 하여간에 포스코 케미칼 문자 나가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만 PPT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여타 업종 종목군들이 머니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멘텀이 여타 종목군들보다 강하고, 지금 불거져 있는 시장 전체 2차 전지 이슈 중에서도 그 혜택 범위 실질적인 부분이 가장 강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어찌됐건 LG전자 부분에 지금 기준에 오늘 기준에 23년 03월 091 12시 54분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보냅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가 너무 많아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은 편입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잡아줘야죠. 11만 7,800원에 25%까지 편입을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3월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 15%, LG전자 15%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그럼 하이닉스로 뭐 30%를 채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IT의 비중을 현재 3월 포트에서 30%를 채우고 있고, 2차 전지 자동차를 20%를 채우고 있고, 그런 나머지가 대부분 2차 전지 기준 위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편입 설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급적 문자가 나가는 종목 위주로 설정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금 확대돼 있죠.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오늘 그 오전장 포트폴리오 전략 여기 전략 있습니다. 텍스트는 공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런 내용들 연구원들 뭐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그렇다 해도 제대로 다 대처해 드려야 돼요. 저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연구원분들이 완벽하게 전략을 꾸려드려서 전략을 꾸려드리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드려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라는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LG전자 문자 발송합니다.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4만 9천 원이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24만 원의 손절 범위를 열어놓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24만 원까지 밀리면 2차 전지는 일단 LG화학만 남기고 싹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렇게 하고 요 자락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써놓겠습니다. 9일 장중 저점 차익 실현 앤드 손절 범위 저점에서 지금까지 뭐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 저점 24만 원을 재이탈 시 LG화학을 제외한 모든 2차 전지 종목 정리 시에는 비중 축소 시에는 추가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하면 됐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노선이고요. 그 마지노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눌릴 수도 있겠구나 추가적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기준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다. 예를 든다면 또 조정을 받아서 또 흔들린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또 자체적인 수급과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 다 확인해서 대처할 거예요. 24만 원에 무조건 매도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셀 걸로 보는데 시장이 만약에 흔들려요. 미국장에 연동돼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소될 것 같으면 어제도 해소될 수 있었지. 오늘도 해소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게 내일 당장 해소가 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도 만약에 시장이 디커플링의 연속 선상 속에 또 글로벌 증시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일본이 이틀 연속 강세를 띄었으니까 만약에 내일 뭐 조정이 나온다. 금요일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반적인 시장 조정이 나오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2차 전지가 막 조정을 받고 근데 얘는 막 수급이 막 들어와. 그렇다면 그 심사숙고해서 손절 범위를 정할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4만 원 선을 마지노선도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아유 소중한 자산인데 막 함부로 막 정리하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정리하면 이번에는 LG화학으로 압축을 하겠죠. LG화학 비중이 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LG화학으로 비중을 싹 다 압축해 놨다가 그 이후에 흐름에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면 그때 돼서 재차 뭐 금양이 됐든 첨보가 됐든 LNF가 됐든 또 에코프로는 못 들어가고 에코프로 BM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못 들어가고 코스모 화학은 못 들어가겠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만 9천 원 지금 좀 전에 얼마에 끊었죠? 24만 9천 원에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오후장에 또 조금 반등 나온다고 윤정도 흥분했구나 이러지 마시고 차분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대처를 하시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기준 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2월 9일 거고 3월 7일 걸로 보겠습니다. 윤정두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실패가 된 거죠. 건방 떨고 까불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게 그런 결과물을 연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전량 매도지 왜 안 시켰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재편입할 때에도 종목 검색기 윤정두가 넣어놓은 자기의 윤정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식을 윤정두조차도 안 지키고 이 정도면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오를 때도 있어요.
오를 때도 있는데 좀 기계적으로 대처할 땐 또 기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게 놓쳐버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27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눈으로 확인했고 거기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정식적인 매도 사인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큼 매도 사인을 잘 드리냐면 이렇게 잘 드려요. 자, 1월 20일부터 편입했던 강력하게 매수 확대했던 1월 26일 날 14% 올라올 때 하루에만 12번 매수 사인 드렸던 거 결국은 이제 이런 큰 수익으로 확정 지으면서 1월 26일 날이 그 이전에 19% 비중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45% 비중에서 19% 비중으로 2차 전지를 줄였다가 12일 날 하루에만 12번 26일 날 하루에만 이렇게 12번 문자 사인 나와요. 문자 사인이 비중을 그러니까 일정 범위는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 나가고 그러고 나서 20만 8천 원까지 최고점이 20만 9천 원인데 20만 8천 원까지 매수가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고 내려올 때 23만 4,500원 고점 찍었을 때 저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한동안 뭐 제한적으로 문자 발송이 되죠. 뭐 12번씩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3월 7일 날 또 공격적인 매수 강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15% 찍고 이제 눌려졌을 때 27만 원 찍고 눌려졌을 때 좀 짧게 끊어드리고 재편입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준에서 27만 원을 향해 가고 27만 원의 공방이 있을 때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3월 포트폴리오 요 기준이 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반기 포트 기준에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요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금양이 별도로 10%씩 들어가 있을 때 아니에요. 하반기 기준. 작년 하반기. 이게 작년 하반기 포트고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고 했을 때 저 계좌 수익이 59%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확대가 됐죠. 에코프로가 뭐 더 날아가면서 어찌됐건 요 비중입니다. 이게 25%, 35%. 그 다음에 금양까지 하면은 45%. 지금도 뭐 거의 뭐 IT 30%하고 그리고 자동차 20% 빼고 나면은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2차 전지로 사실상 집중되어 있는 게 맞죠. 요 기준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19%까지 줄였다가 2월 달에 다시 재차 늘렸고 왜냐면 뭐 1월 26일부터 포스코 케미칼 그때부터 뭐 비중은 늘어난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코프로나 LG화학 25%이 정도가 아니라 2월 내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군들의 2차 전지를 공략을 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2월 말 포트 짜드린 3월 포트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요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과 LNF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20%로 돼 있고 현대차 메뉴에 그다음에 하이닉스 LG전자가 15%씩 30%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가 공식적으로 32% SM이 8% 이렇게 돼 있는데 SM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요. 14만 7천 원대 일단 차익 실현합시다 하고 지금 15만 4천 원이니까 7천 원도 올라와 있는데 어제는 더 올라갔었고 까치밥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눌리면 다시 사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LNF 정리를 했고 근데 이거는 그대로 3월 말까지 냅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월 말에 편입해 놓고 이대로 냅뒀을 때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오느냐 그걸 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에 3월 6일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늘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현재 기준에서는 시장은 플러스 0.34 정도 돼 있는데 우리는 3.2 수익입니다. 그 수익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하이닉스는 3% 마이너스고 LNF는 12% 마이너스고 현대 두산인프라코는 2% 마이너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기준에서 조금씩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있었다면 또 3월 달에 저거 말고 성일하이텍 3월 2일 날 29.35%의 수익. 응? 그리고 어제 DB하이텍에 어찌됐든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요. 19%의 폭등. 그 수익. 이런 수익 범위 안 넣고도 그 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는데 문자 나간 거 참조해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진 보시는 것처럼 12월 25일 그리고 1월 19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순위로 누굴 본다? 포스코 케미칼을 본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보는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의 실질적인 그 변동성 확장은 7월 28일이에요. 이거 안 찍고도 윤정도 다 기억해. 7월 28일. 뭔데? 7월 28일 날 이렇게 GM사에서 13조 7천억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날 19% 움직임이 나와요. 19%. 종가가 16%인가로 끝났을 거예요. 이때가 시가총액이 9조였습니다. 9조. 그리고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폭발적인 시세. 결론적으로 8월 17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일 때 윤정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IRA 저거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저 정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오픈시킨 게 저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 내용. 야, 우리도 강하게 진행할 수 있어 라는 저 내용. 뭐 중국하고 전쟁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못 살게 굴고 싶다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뭐 윤정도 혼자 그 얘기를 떠들어대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객관적인 것만 보세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어떤 기준이 잡혀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어떤 게 잡혀요? 그렇죠. 자원외교 한다고 하면서 그때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솔직히. 그래 다 사법 처리 받고. 근데 이제 그때 어찌됐건 뭐 그때 투자한 비용만큼 지금 효과를 뽑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은 그 유통망 그리고 자원외교 덕분에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폐배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가 진입 장벽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하지.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전남 도청까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12시 55분에 질문 주셨나요? 어디서 주셨죠? 이수화 가지고 계속 들고 와도 되나요? 잠시 후에 같이 보시죠. 잠시 후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 드리고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IRA 그 정책에 대해서 워낙 짓눌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할 것도 없고 하는데 폐배터리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야 폐배터리 이렇게 돼서 뭐 세비캠 이런 애들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 폭락이 70%씩 나와요. 성일하이텍 마찬가지고. 그게 이번에 성일하이텍도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난 그 정책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 자체적인 공급만 갖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적이 끝내줍니다. 이거는 개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실적이 안 끝내주는 업체가 또 어딨나? 그 실적 끝내주는 게 주가에 반영됐냐를 물어봐야죠. 수주 대규모로 뭐 10조씩 수주 받아오는 거 그게 주가에 반영됐느냐를 물어봐야죠. 다 반영돼 있죠. 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수학은 일단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3만원 이탈되면은 정리. 그 정리의 이유는 오늘 저점 3100원 그 기준에 명목 가격 3만원 이탈 시 정리 설정해 드립니다. 아프지만 그래서 돌리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1조 미만으로 또 떨어졌잖아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22,550원에
종목 검색해서 다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공략도 했었고 수익도 낸 종목인데 무리수를 둬서 쫓아가고 고점 대비 1.5% 밀릴 때 정리를 못 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강연에는 바다님도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고점 차익 실현 못 하시잖아요. 이번에 매직 계산기 설정해서 쓰시는 방법 그대로 배워가세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받아가시고. 정회원님들은 매직 계산기 다 드리긴 하는데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이 외부로 일반 회원님들께 오픈이 된다면 일반 회원님들도 4월 1일 강연에 참여하셔서 나도 이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요 이수학 부분을 지금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학 이수학의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수학이 오늘 뭐 무지하게 떨어져 내려가 있는데 005950 맞나요? 2005950 오늘의 기준에 늦었더라도 예를 들면 1.5% 3%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수학 죄송합니다 1.5% 3% 오늘 다 여기서 자르실 수 있는 위치였는데 아마도 뭐 저가 메리스로 보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아니면 전날 들어가셨나? 그럼 마지노선 5%에서라도 잘라내셨어야 되는 게 맞죠. 막말로 이유 없이 올라온 거였잖아요. 응? 이슈가 있었을 뿐이었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얘가 돌려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물량을 얼마만큼 얘네가 쏟아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의 문제예요. 사거래일 동안에 들어온 만큼 들어올리고 그다음 패고 나가고 바로 차익 실현으로. 이게 액티브 쪽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70만 주 정도 들어왔었죠. 그러면 3%가 안 돼요. 지분 신고는 하기 싫고 얘네들도. 머니 게임만 하고 싶고. 오늘 하루에 50만 주가 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들은 그렇게 빠져나가도 수익입니다. 큰 수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그리고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실적 뭐 분기 실적 1조를 넘겼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평가가 아닌데 고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DB하이텍은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 매수 들어오는 강도가 다시 살아나 줘야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GM에 이어서 이제 포드사가 일단은 발주를 할 수 있다. 배터리 공급, 양극재 공급 계약 뭐 이런 거를 뭐 대규모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그 이슈 부분들, 모멘텀 부분이 터져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좀 차이 나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아주 공격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왔다. 계속해서 잡아왔다. 다만 윤정두도 떼찌떼찌 해야 되는 게 25만 3,500원에서부터 27만 원까지 슈팅을 날려줬으면 고점에서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지.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본인 자체가 이걸 차익 실현 못하면 되겠냐고 혼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윤정두가 아닌 기계 윤정두, 인간 윤정두가 아닌 기계 윤정두, 농담이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그 기준대로 얘는 막 20%까지 올라가면 계속 나와요. 그러면 15%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냥 유지구나. 그리고 없어져 버리면 3% 이상 조정받은 거구나. 에라 이건 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들 기계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언제? 4월 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집중 교육 시간을 가질 겁니다. 1대1 집중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우리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다 뛰어넘겨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사실상은 잡아들인 갭이 27만 원이세요. 소름 돋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소름 돋지 않아요? 27만 원을 저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저 가격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때도 강세를 띄었을 때의 날이니까 2월 9일 신고가 낼 때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결국은 27만 원 딱 찍어주죠. 27만 원. 27만 원.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 포스코 케미칼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원고까지 확정을 해서 채워주세요. 업데이트 해놓고 우선순위는 오늘 기준에 글쎄요.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 수급이 좀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정 기술 갖고 나갈 거고 뭐 PPT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PPT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후장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빵 뜨면 갖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SPG도 일단은 뭐 종목 검색기에서 기준만 잡아주시고 나머지 오히려 그 포스코 케미칼을 옮겨놓고 얘는 옮겨놓은 가격으로 다 돌려놨어요. LNF는 더 추락이 돼 있고 금양도 못 돌리고 있고 첨보도 못 돌리고 있어요. 이게 윤정도예요. 이게 윤정도라고. 다시 보여드려요. 첨보 손실이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 방법 찾아야죠. 우리가 찾았잖아.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첨보 정리하고 금양 정리하고. 금양은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것도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해서 금양이 그렇게 손실인가? 아니지. 수익이지. 예? 전량차익 실현하고 어제 재편입한 물량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죄송스럽지만은 뭐 그럼 손절이 되는 건데 53,300원 정리하고 지금 46,850원이에요. 얼마 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3,400원 밀린 겁니다. 그죠? 3,400원. 그러면 얼마? 6%? 포스코 케미칼은 아싸.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어떻게 되기는 포스코 케미칼 밀린 것도 없지. 이제는 옮겨놓고 얘는 밀린 게 없는 상태에 금양은 6%더 밀려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세게 돌린다고 해도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첨보의 기준도 얼마? 25만 4,500원이었는데 1,450, 14,500원. 14,500원. 그럼 얼마 밀려 있는 거예요? 6%? 사실 이거 박수 쳤다는 혼나야 되는 거죠. 손절을 낸 건데. 응? 얘는 수익도 못 내보고 손절이고 얘는 그래도 뭐 수익을 크게 내고 손절이고 얘는 수익 한번 냈다가 재편입 물량에 또 손절이고. 근데 LNF도 23만 7천원 대비 얼마에 7천원이 더 밀려 있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은 방금도 문자 나갔고 잘 돌렸고 그에 반해서 이제 LG화학의 흐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얘는 뭐 2차전지 이외의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우리가 기준을 잡더라도 제대로 잡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1순위를 LG화학, 2순위를 포스코 케미칼로 기존부터.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을 2월 7일부터 2월 1일부터죠 사실. 뻥치고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2월 7일부터. 그렇게 해서 2월 내내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2차전지 수익을. 요 정도면 대밀리더라도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대비 포스코 케미칼이 절대 약하다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여러모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응? 지금 원자재 조달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어서 외국 대형사들의 콜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모멘텀이 계속 있다. 물론 뭐 LNF처럼 수주공시 나오고 28만원 찍고 이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긍정적이다. 지금장에 어떤 근거나 내용이 있어야 뭐 접근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플러스까지 돌려버려라. 돌릴 수 있지 왜 못 돌릴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는 오늘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2차 전지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잠깐 흔들리고 위축되는 흐름에서 다시금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누구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포스코 케미칼로 기준 잡니다. 끝.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강연에 좀 신청 빨리 하시고 종목 검색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매직 계산기의 중요성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저도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맨날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 우리 종목 하기도 바쁜데 뭐 한정기술도 해야 되고 뭐 두산중공업도 해야 되고 뭐 두산 뭐저 에너빌리티 그건 개별적으로 탁탁탁 올라올 때 하시고 또 질문 주시고 매직 계산기 활성하시고 그럼 되지.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녀 인원이 한 분인가요? 한 분 남았나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